자, 단항식의 계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단항식이라고 하는 거는 항이 하나짜리다 이 말이죠. 그렇죠? 항 하나짜리 식을 우리는 단항식이라고 이 수와 문자가 이렇게 곱셈으로 이루어진 식을 우리는 단항식이라고 해요. 뭔 소리예요? 중간에 덧셈 뺄셈 들어가지 않고 곱셈으로 연결된 거. 뭐 예를 들면 x 다시 쓰면 2x 맞죠? 이런 거 단항식. 2 곱하기 x 곱하기 y. 그럼 이거 우리는 2x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2 곱하 뭐 3 마이너스 2 곱하기 x제곱 곱하기 그러면은 마이너스 2x제곱의 y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단항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혀 부담 가질 게 없어요. 맞죠? 금방금방 단항식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익혀야 되는 것은 지수법칙이에요. 지수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가 뭡니까? 우리는 표현 벌써 알고 있잖아, 맞죠? 2의 제곱 이런 거 뭔지 알잖아, 맞죠? 2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뭔데? 얘를 두 번 곱했다, 제곱, 저를 곱했습니다. 그럼 2를 두 번 곱했다 이 뜻이잖아, 맞죠? 그 다음에 뭐 3의 4제곱 이런 거는 3을 4번 곱했습니다 이 뜻이잖아.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런 것들에서 여기에 올라가는 수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지수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지수들을 계산할 때는 어떤 법칙을 따르느냐 그것들을 배워볼 예정입니다. 쌤이 지금 처음에는 문자를 활용해서 설명을 할 건데 좀 부담스러울 거야. 아니에요. 그냥 숫자 넣어가지고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알겠죠? 바로 한번 진행해 봅시다. 첫 번째 지수 법칙은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어떻게 되느냐? a의 m 더하기 제곱이다. 그러니까 지수가 어떤 법칙을 따르느냐, 어떤 성질이 있느냐를 보니까 이렇게 되네. 여기 지수들은 곱셈에서는 지수가 그냥 뭐해지더라? 더해지더라. 이렇게만 보면 좀 부담스럽단 말이야. 에이, 수를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면 전혀 어렵지 않고 암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2의 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2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 2를 두 번 곱하는 거잖아. 세제곱이라고 하는 건 또 2를 세 번 곱하는 거잖아. 끼리 곱했대.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를 몇 번 곱한 거야? 5번 곱한 거잖아. 그래서 5제곱 이렇게 쓰면 돼요. 정말 쉽죠. 근데 결과적으로 봤더니 어떻게 되더라는 거야. 얘랑 얘를 뭐 한 것이 그쵸? 얘랑 얘를 더한 것이 5가 되더라는 거죠. 오케이? 끝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요거를 우리가 또 예를 들어서 조금만 더 어렵게 쌤이 한번 만들어 볼게. 그럼 쌤 a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곱하기 a 4제곱 쌤 2개짜리 곱해져 있는 건 알겠는데 3개짜리는 처음 봐요. 뭐 어때? 맞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 예상되는 답은 얼마예요? 얘랑 얘를 뭐 하면 끝이겠어요? 더하면 끝이겠죠. a의 9제곱이 예상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맞죠?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보면은 a 제곱이면 a 2번 3제곱 맞죠? a 4제곱이면은 번 그러면 토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것보다 조금 더 어렵게 접근을 해보면 어려워봤자지 x 곱하기 요런 문제도 있더라. 다른 문자를 활용했네. 그쵸? 다른 문자를 활용하면 어떻게 돼? 예상 답은 뭐예요? 그쵸? x는 몇 제곱? x는 4제곱, 제곱, 6제곱. 이 예상되죠. 쌤, 왜 4제곱이에요? 여기 위에 아무도 없는데? 에이, 1이 생략돼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왜 그런데요? 천천히 해보면 돼요. x라는 건 말 그대로 x. y제곱이라고 하는 건 y가 2개. 맞죠? x 세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x가 3개. y 4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y가 4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최종적으로 x가 둘, 셋이니까 x 4제곱. y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니까 y는 또 6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지수 법칙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쉬웠죠? 다음 지수 법칙은 a의 m제곱에 전체의 n제곱을 하면 어려워 보여. 이건 뭔 소리야? 하나도 어려울 거 없어요. 이런 식으로 전체 거듭 제곱하면 얘들이 뭔 셈으로 넘어간다? 곱셈으로 넘어간다는 건데 역시나 이것도 달달 외우지 말고 직접 써가지고 해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a의 세제곱에다가 4제곱이라 합시다. 봐봐. 별의 4제곱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데? 별이 4번 곱해진다는 거잖아. 맞습니까? 근데 그 별이 지금 얼마인 거야? 그러면 이거는 a의 세제곱이 4번 곱해지는 거야. 맞습니까? 그러면 이걸 다 늘려 써도 되겠지요. 우리가 앞에서 이미 배웠잖아. 이렇게 곱셈으로 연결되면 얘랑 얘는 뭔 셈 되는데? 덧셈 되잖아. 그럼 3이 몇 번 더해지는 거예요? 4번 더해지니까 a의 12제곱 조금 더 분석적으로 접근하면은 3 곱하기 4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a의 12승 이렇게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는 앞에서 배웠던 거랑 섞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 이런 예제는 어때요? x의 5제곱에 4제곱 곱하기 x의 4제곱 이런 거 어떻게 할 것이냐. 모르겠으면 천천히 해도 되는데 이제 할만할걸? 이거 x의 몇 제곱? 얘들 둘이 뭔 셈? 곱셈. x의 제곱 곱하기
이건 x의 몇 제곱? 항이랑 뭔 셈? 곱셈. 그 역시나 x의 8제곱. 그럼 이렇게 곱셈이면 얘들끼리는 덧셈이니까 x의 8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28. 오케이? 자,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나눗셈인데, 단항식 이 나눗셈을 엄청 어려워하는데 지금 셈에 한번 써볼게요. 이거 보면 많이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 되었죠. 우리가 나중에 시험 대비를 하고 뭐 이럴 때는 뭐 이렇게 또 하기도 하겠지만, 이 표현 자체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알겠죠? 이렇게 자체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고, 나중에는 왜? 일단 초반에는 말 그대로 그 나눗셈이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나눗셈을 직접 하시면 되고, 좀 큰 틀에서는 어떻게 덧셈에서는 덧셈이 되고, 맞죠? 나눗셈에서는 뺄셈이 된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되는데 뭔가 이렇게 나뉘니까 조금 부담스럽대. 하지만 실제 값을 넣어보면 그렇게 부담스러운 건 아니에요. 한번 가볼게. 어떻게 하냐면 a의 10제곱 나누기 a의 8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럼 요 나누기라고 하는 것은 나누기 뒤에 있는 애가 뭐 어디로 가는 거? 분모로 가는 거 우리 많이 해봐서 알잖아. 맞죠? 이거 a의 8제곱에다가 a의 10제곱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되잖아. a 8제곱이면 a가 8개. 2, 3, 4, 5, 6, 7, 8. 얘는 10제곱이 10개.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개가 곱해져 있잖아. 그럼 8개씩 날려버리면 몇 개 남을 거야? 2개 남을 거 아니야. 그래서 a 제곱이 돼버리죠. 됐어요? 결론적으로는 얘에서 얘를 뭐 한 결과가 돼버리더라? 뺀 결과가 돼버리더라. 됐죠? 그냥 하면 되네. 맞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번에 a의 7제곱 나누기 a 7제곱 한번 봅시다. 그럼 이것도 위에 있는 공식을 활용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해보자. 나눗셈이면 뒤에 있는 애가 분모로 가잖아. 그러면은 a 7제곱 분의 a 7제곱 똑같으니까 다 날아가잖아. 다 날아가면 뭐 만나겠어? 똑같은 수로 나누면 1 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뒤에 게 더 크면 어떡해요? 뒤에 게 더 크면 어떡해요? 뒤에 게 더 크면 어떡하냐면 아까 했던 대로 그냥 그대로 해봐. 나누기 뒤에 거 맞죠? 그럼 a 10개. 2, 3, 4, 5, 6, 7, 8, 9 위에 a 7개. 하나, 둘, 셋, 넷, 5, 6, 7. 그럼 어떻게 되는데? 이게 7개 날아가고 7개 날아가잖아. 그러니까 분모에 a 몇 개 남아요? 3개 남잖아. 그러면은 세제곱 분자에 아무것도 안 남았으니까 1이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쌤은 요거를 달달 외우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나눗셈을 해가지고 초반에 접근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 빨라질 거예요. 패턴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니까 같으면 앞에 게 더 크면 그냥 빼면 그만이고 뒤에 게 더 크면 뺀 다음에 역수로 써야 되는구나. 달달 외우기보다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됐죠? 그 다음 성질은 A 전체 n승을 하면은 A의 n승에다가 B의 n 승이라는 표현은 옛날식 표현인데 쌤이 자꾸 쓰고 있지. 자, 그 다음에 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a분의 b를 전체 n제곱하면 a의 n에 b의 n. 그러니까 뭔가 각각 하나씩 나눠주는 느낌이 다 그쵸. 이건 어떻게 해요? 똑같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게. 예를 들어서 a 곱하기 b의 세제곱이라고 해봐. 그러면 저기 공식 여기 이 공식에 의하면 이거 그냥 a 세제곱 b 세제곱 3을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 왜 그래요? 쌤 했잖아. 무언가의 세제곱이면 그 무언가를 3번 곱하는 거잖아. 그쵸? 근데 여기서 그 별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AB 여기에도 AB가 들어가고 여기에도 AB가 들어가고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요? A가 몇 개? 3개. B가 몇 개? 3개. A 세제곱에 B 세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A분의 B의 4제곱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공식에 의하면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해요? A, B 4제곱 이렇게 예상하는데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별을 4제곱 한다는 거는 별을 4번 곱하는 거라니까. 별을 4번 곱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별 자리에 A분의 B가 들어가더래. A분의 B, A분의 B. 그럼 어떻게 되는데? 분모에 A 있으니까 분자에 B가 4개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됐어요? 그렇게 된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요런 식으로 제곱의 전체 세제곱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떻게 되는데 3을 이렇게 각각 나눠주는 거잖아. 그치? 3을 각각 나눠준다는 거는 A가 세제곱 되고 B의 제곱이 또 세제곱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것들이 계속 누적되면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알잖아. 맞지? 2랑 3을 뭔셈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B의 6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고 깔끔하게 쓰려면 곱셈 생략해서 맞죠? A 세제곱에 B의 6제곱 이렇게 써주면 돼. 그 다음에 또 한번 보면은 X분의 Y 세제곱의 전체 4제곱이라고 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 역시 했던 것처럼 요렇게 각각 하나씩 나눠줄 거예요. 그럼 X의 4제곱에다가 Y 세제곱의 4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 알잖아. 3, 4,
12 맞죠? x의 4제곱에다가 y에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 어때요? 별거 아니죠? 오케이. 단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을 배울 건데 그건 뭐냐면은 이제 위에서 배웠던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 싹 다 종합해서 계산을 한번 볼 거예요. 복잡한 애들. 알겠죠? 핵심은 뭐 별건 없고요. 끼리끼리 계산한다. 알겠죠? 끼리끼리 계산한다. 는 거. 그 다음에 나눗셈 조금 주의해주고, 나눗셈 주의해주고, 계산 순서 주의해주고, 계산 순서 주의해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주의한다는 게 뭔 소리냐면 알잖아. 이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얼마 돼요? 1 되죠. 마이너스 1 두 번 곱하면 1 되잖아. 마이너스 1을 3제곱하면 얼마 돼요? 1 되잖아. 그럼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마이너스 1을 4제곱하면 1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또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다. 짝수 제곱하면은 마이너스가 플러스 되고 홀수 제곱하면은 여전히 마이너스가 되더라.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바로 해볼게요. 딱히 뭐 새롭게 배우는 건 없어요. 그냥 위에서 배웠던 공식들을 이제 함께 적용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쌤이 뭐라 그랬다고? 끼리끼리 4랑 2 있잖아. 맞죠? 4랑 2 있으니까 4, 2 얼마 되겠습니까? 8 되겠고. 이제는 친구가 없네? 그러면 A는 그냥 A 하나 써주고 B 세제곱 이렇게 써주면 돼. 별거 아니네. 맞죠? 다음. 여기에서도 끼리끼리입니다. 수는 수끼리. 보자. 어떻게 있어요? 3 있고 마이너스 있잖아. 맞죠? 그러면 얼마 될 건데? 마이너스 12 되겠고. 그 다음에 A 친구는 없네? 그럼 A 제곱 그냥 써주면 되고. B도 친구 없네? B 4제곱 이렇게 써주면 돼.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친구야도 있으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자, 수는 수끼리 2 곱하기 2 한 다음에 여기 A 한 개 있고 있어요. 그러면은 몇 제곱 되겠습니까? A의 3제곱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B 4개 있고 B 한 개 있어요. 그럼 B의 몇 제곱 되겠습니까? 5제곱 되겠죠. 우리가 단항식 배우고 있으니까 좀 예쁘게 있으면 곱하기 생략해서 4A 3승에 4A 세제곱에 B 5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다음에 요번에는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게 나왔는데 쌤이 아까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라 했어요? 일단 끼리끼리는 별거 아니야. 맞죠? 끼리끼리는 계속 해보니까 별거 아닌데 마이너스랑 요 계산 순서를 조금 주의해야 되는 문제. 위에 애들은 딱히 그런 건 없었는데 여기서는 그걸 좀 신경 써야 돼요. 첫째 뭐냐? 계산 순서부터 보면은 제곱을 먼저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 돼요. 알겠죠? 이 제곱을 먼저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럼 앞에 거는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뒤에 거를 계산을 해줄 건데, 마이너스는 어떻게 된다고? 지금 마이너스인데 짝수 제곱이잖아. 그럼 부호가 플러스 됩니까? 마이너스 됩니까? 그쵸? 플러스 되겠죠? 오케이? 그럼 플러스는 굳이 안 쓸게요. x제곱에다가 y 세제곱의 제곱이니까. y의 몇 제곱 되겠습니까? 제곱. 그러면 이제는 다 했어. 수는 수끼리. 여기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랑 2 만나면 마이너스 2 됐고. 그 다음 x는 여기 x 1개, 2개, 여기 2개. 그러면 x가 총 5개. x의 5제곱. y 여기 2개, 여기 1개, 6개. 그러면은 y는 총 9개. 그쵸? y는 9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는 이제 나눗셈은 어떻게 주의해줘야 되느냐. 조금만 신경 쓰면 돼요. 어려울 건 없어요. 자, 이런 애들인데 나눗셈 별건가요? 곱셈으로 만들고 얘들을 어디로 보내버린다? 분모로 보내버리면 되죠. 오케이. 그러면 모양 이거 곱셈으로 바꾸자. 곱셈으로 만들면서 분모에 넣어버리죠. 2x제곱 y 세제곱을 요렇게. 그러면은 계산 순서가 어떻게? 분자 먼저 얘들 계산하고 약분할 거 하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분모에 2x제곱 y 세제곱 분자에 수는 수끼리 한번 볼까요? 8, 2, x 세제곱 x니까 x 4제곱 y 4제곱 y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냥 약분하는 거 할 수 있잖아. 우리가 이거는 8, 얘 4개, 얘 2개니까 약분하면은 여기 2개 남겠죠. 지우면 깔리니까 5개, 얘 3개니까 약분하면은 맞죠? 얘는 2개 이렇게 남겠죠. 끝이야. 별거 아니지. 여기다가 좀 마이너스도 넣고 막 이러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제로 풀면서 연습을 많이 하시고 또 어려운 유형의 변형 문제는 쌤이랑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어때요? 공식들 조금 낯설긴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충분히 할 만하겠죠. 자신감을 가집시다.